이제 갓소녀티를 벗은 순진한 영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조금 모자란 처녀였다. 특히 남녀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다짜고짜 엄마에게 돈을 내밀며 자랑하였다. 엄마, 나 윗동네 철수 오빠한테서 3만 원을 벌었어. 철수가 왜 너한테 돈을 줬어? 내가 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당장 나무에 올라가졌지. 그렇게 벌었어. 그 말을 들은 영희 엄마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걱정스런 말투로 말하였다. 영희야, 철수가 너한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보라고 말한 건 너가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내 속옷을 보고 싶어서야. 어쩜 다 큰 처녀가 그런 것도 모르고 당할 수가 있니? 내가 너를 너무 순진하게만 키운 것 같구나. 그러자 영희는 새초롬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설마 이 똑똑한 딸이 그런 것도 몰랐을까봐? 너 그럼 다 알고도 당해준 거야? 당하기는 내가 왜 당해? 나도 철수 오빠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 아니, 거꾸로 매달렸다면서? 그럼 속옷을 보여준 거잖아? 매달리기는 했지. 하지만 보여주지는 않았어. 진짜야? 어떻게 했는데?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몰래 빤스를 벗고 올라갔거든. 이제 갓소녀티를 벗은 순진한 영희는 조금 모자란 처녀라서 남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 얼마 전 윗동네 철수 오빠한테 놀림을 당한 영희는 철수를 따끔하게 혼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흥분한 말투로 엄마에게 자랑하였다. 엄마, 나 윗동네 철수 오빠한테 제대로 복수를 했어. 어떻게 했는데? 내가 3만 원을 줄 테니까 오빠의 고추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지. 뭐라고? 철수가 정말로 돈을 받고 자기 소중이를 보여줬어? 응, 그렇다니까. 아주 제대로 보여줬어. 그 말을 들은 영희 엄마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걱정스런 말투로 말하였다. 영희야, 그걸 보고 설마 놀란 건 아니지? 그러자 영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설마 이 똑똑한 딸이 그런 걸 보고 놀랐을까봐? 너 그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니? 땅콩이 생각났어. 땅콩?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비로소 안심하면서 딸을 대견스러워했다. 어이구, 우리 딸. 이제 남자에 대해 알 건 다 알았네? 정말 그렇게 작았니? 작다니? 뭐가? 아니, 땅콩이 생각났다면서 소중히 크기를 말한 거 아냐? 그게 아닌데. 영희의 말을 들은 엄마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뭐라고?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잠시 후 영희의 대답을 듣고 엄마는 기절하고 말았다. 아니, 맛이 짜더라고. 땅콩처럼. 엄마와 딸이 있었다. 엄마는 예쁘게 키운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누구나 탐내는 미모를 갖추었기에 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의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딸의 은밀한 것이기에 이상하게도 털이 없었던 것이다. 딸이 시집갈 때가 되자 엄마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그래서 엄마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선생님, 우리 딸 꽃잎에 털이 없으니 어쩌면 좋죠?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의사는 딸을 침대에 올려놓고 몸 여기저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의사가 진료실을 나왔다. 선생님, 어떤가요? 딸의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요? 휴,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치료는 필요 없고요. 간단한 처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따님 거스기에다 남자 출입 금지라는 표시를 해둬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원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잖아요? 연애한 지 한참이 지난 남녀가 있었다. 그런데 간단한 스킨십 빼고는 이렇다 할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남자가 너무 소극적인 탓이 컸다. 여자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기필코 남자랑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다. 그래서 여자는 고스톱을 치자고 꼬셔서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자기야, 우리 벌칙을 정할까? 그래 좋아. 자기가 정해봐. 5점에 손목을 때리고 10점에 키스를 하고 20점을 나면 그걸 서비스해 주기로 하자. 그걸 하자고? 남자는 살짝 긴장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는 마지막 말에 부끄럽게 대꾸했다. 아이 몰라 자기야. 누구든 절대 20점은 내면 안 되겠다. 그치? 그거야 해봐야 알지. 본격적으로 고스톱을 시작하는데 여자가 눈치껏 패를 주면서 남자에게 점수를 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남자가 워낙 고스톱을 칠 줄 몰라 주는 패도 못 받아먹고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았다. 아이 답답해. 왜 이리 점수를 못 내지? 여자는 속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러 좋은 패를 보란 듯이 내주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조차 받아먹질 못했다. 그러던 차에 남자가 겨우 10점을 내고 게임이 끝나버렸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10점을 이겼네. 그래도 벌칙은 벌칙이니까. 자기한테 키스는 할게. 남자는 아쉽지만 키스로 만족하기로 하고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남자의 목을 세게 끌어당기며 못 참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흔들었잖아. 어느 부잣집에 7살 먹은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아이 엄마가 거실로 나와보는데 아이가 열심히 샤워실을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엄마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가 뭘 보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이는 가정부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끌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타일렀다. 하지만 아이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왜? 가정부 누나 다리 사이에 까만 게 있던데 그게 뭐야? 엄마는 크게 당황하여 엉겁결에 말했다. 그건 말이야. 칫소리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가 매일 가정부 누나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구나. 오랫동안 연애를 못한 어떤 젊은 여자가 마음이 적적해서 영화관에 갔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영화를 보는 내내 남자가 신경 쓰였다. 잠시 후 영화가 끝나자 여자는 자기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경찰이 물었다. 지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커트 안쪽 주머니예요. 경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범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겠군요. 네, 여자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경찰이 궁금해졌다. 아니, 그러면 손이 들어오는데도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요. 알기는 알았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말에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놈의 목표가 지갑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중년 여성이 쇼핑을 마치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멋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그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나, 여성은 한 손으로는 쇼핑백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꽉 누르고 있었다. 때마침 어떤 남자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또 한 차례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그러자 노팬였던 여성의 은밀한 부분이 훤하게 드러났다. 자기도 모르게 목격한 남자는 크게 당황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여성을 쳐다보며 쑥덕거렸다. 이 상황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던 남자가 보다 못해 여성에게 말했다. 저 사모님, 그 모자보다는 치마를 좀 잡으시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여성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 봐요, 아저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50년이 넘은 중고지만 이 모자는 방금 산 신품이란 말이에요. 봉구는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화가 났다. 독신으로 사는 남성들을 위해 로봇 와이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니, 이젠 아내까지 판매를 한단 말이야? 세상이 말세로구만. 자기도 혼자 살아가는 독신 남이었지만 그래서 가끔 여자의 손길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까지 기계가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봉구는 밀린 빨래를 하려고 집 근처에 있는 무인 세탁소를 찾아갔다. 동전을 넣고 세탁기를 돌린 후 기다리면서 무심코 옆을 돌아보니 구석진 자리에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새로운 기계 하나가 있었다. 그리로 다가가 보았더니 그 기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독신 남성을 위한 최신 발명품. 봉구는 어제 들은 라디오가 떠올랐다. 설마? 이게 로봇 와이프인가? 봉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계를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디자인이 세련되고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기계 옆에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봉구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나왔다. 아니, 이런 걸 여기다 둬도 되나? 봉구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었다. 봉구는 기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동전을 꺼내 투입구에 넣고 조용히 바지 지퍼를 내린 봉구는 자기 물건을 구멍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른 봉구는 지그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곧 황홀감이 몰려올 걸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윽고 철커덕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봉구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천사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물건에서 불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놀란 봉구는 얼른 자기의 물건을 기계에서 빼냈다. 봉구가 자기 물건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단추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봉구가 기계에 붙어있는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함께 붙어 있었다. 자상한 아내처럼 독신 남성을 위해 단추를 달아주는 기계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한참 정사를 나누던 중 남자가 그만 복상사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자의 물건이 죽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민망한 자세 때문에 엄숙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죽은 남자의 동생이 마지못해 고명한 스님 한 분을 찾아갔다. 스님, 제발 오셔서 저희 형님의 물건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스님은 죽은 남자의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경을 외기 시작했다. 너무 작은 소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게 웬일인가? 꼿꼿하던 남자의 물건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닌가? 동생은 까무러치고 말았다.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다. 잠시 후 궁금함을 참고 있던 동생이 스님께 다가와 다짜고짜 물었다. 스님, 무슨 불경을 외우셨기에 형님의 물건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까? 한 문장만을 반복해서 외웠을 뿐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동생에게 스님은 조용히 말해주었다. 마누라 본다. 마누라 본다. 독신자 숙소에 사는 어느 처녀가 단골로 다니는 과일 가게에 갔다. 바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처녀는 조용히 바나나 2개를 집어들었다. 늘 하나씩만 사가던 처녀가 2개나 집어들기에 주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오늘은 왜 2개나 사가? 처녀가 화들짝 놀라며 말하였다. 어머머 아니에요. 하나는 먹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처녀는 치약을 사려고 집 근처에 있는 잡화점에 갔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다. 희한한 모양의 고무 플라스틱 손가락이었다. 상품 설명란에는 혼자 사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윽고 자기도 모르게 핏이 구슴이 나왔다. 이런 물건이 다 나오다니. 세상 참 살만해졌네. 처녀는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처녀는 고무 손가락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냉큼 아래옷을 벗더니 팬피까지 벗어 던졌다. 이윽고 고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몸 아래쪽으로 가져가 조개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처녀는 무슨 느낌이 올라올지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느낌은 생기지 않았다. 실망한 처녀가 고무 손가락을 빼내려는데 손잡이 한쪽에 붙은 버튼이 눈에 띄었다. 이 버튼을 안 눌러서 그런가? 처녀는 냉큼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몸 안에 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면서 저절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놀란 처녀는 얼른 몸에서 고무 손가락을 꺼냈다. 자세히 보니 손가락은 고리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어리둥절한 처녀가 손잡이에 붙은 작은 글씨를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해 등 쪽에 붙은 지퍼를 올려주는 만능 손가락입니다. 어느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장애가 하나 있었다. 남편은 장님이라 앞을 보지 못하였고 아내는 벙어리라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아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다급한 인기척을 느끼고는 물었다. 왜 그래 여보? 밖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아내는 다짜고짜 남편의 손을 잡더니 자기 젖가슴을 만지게 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말했다. 뭐야? 불이 났다고? 저런.
그러자 아내는 맞다며 손뼉을 쳤다. 놀란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그래, 불이 어디서 났는데?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의 손을 잡아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랫도리를 만지게 했다. 뭐야, 털보네 구멍가게에서 났구만. 아내는 맞다며 손뼉을 쳤다. 궁금해진 남편이 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 손을 남편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남편의 거시기를 만졌다. 그러자 남편이 또 놀라며 소리쳤다. 어이쿠, 기둥뿌리만 남고 혼란 탔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털보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이고 저런, 지금 털보네의 기분이 어떨까? 그러자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집어넣은 손으로 남편의 거시기를 마구 주무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였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의 거시기를 더욱 세게 조물락거렸다. 이윽고 남편이 무언가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하였다. 그려, 미치고 화한장하겠지. 수많은 남자와 실컷 연애를 즐겼던 처녀가 어느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순진한 신랑이 문란한 자기의 과거를 알고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몰래 이쁜땡 수술을 받으러 꽤 유명하다는 어느 병원에 갔다. 그 병원은 배우자의 성향까지도 고려하여 수술을 해주는 곳으로 유명했다. 여자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여 결혼 사연을 털어놓았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은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 출신이에요. 상담을 끝낸 뒤 의사가 처녀에게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놀란 여자가 너무 비싸니 좀 깎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그럼 10만원짜리로 하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10만원짜리는 일회성인데 아프고 피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아서 여자는 10만 원짜리로 결정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여자의 신랑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신부가 결혼 전에 매우 정숙한 처녀였음을 확신했다면서 특히 첫 관계할 때의 느낌이 마라톤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여자는 기뻐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선물을 사들고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덕분에 첫날 밤은 잘 치렀어요. 신랑이 마라톤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기분이었대요. 배우자에 맞춰 수술을 해주신다더니 마라톤을 좋아하는 신랑의 취향을 어쩜 그대로 맞춰주셨어요? 게다가 저렴한 일회용 비용으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일회용 수술은 어떻게 하신 건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의사가 늘 그런 질문을 받아왔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아, 그게 말이죠. 양쪽에서 채모를 한 가닥씩 잡아가지고요. 단단히 묶었을 뿐이지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단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지인들끼리 2박 3일 동안 한적한 곳에서 놀다 오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남자는 그중 한 친구를 보자 긴장을 하였다. 그 친구는 남봉꾼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마치 닌자처럼
신출귀물하게 여자를 날름 따먹어버려서 별명이 닌자라 불리기도 한다. 여행 첫날, 일행은 대나무로 지어진 어느 별장에 도착하였다. 그 친구를 포함해서 여러 쌍의 남녀들이 함께 모여 놀다가 다 같이 쓰러져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재수 없이 닌자 곁에서 자게 된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가 불안하였다. 고민하던 남자는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다. 자는 동안 여자친구의 거스기에 자기의 가운데 손가락을 끼워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쟤 아무리 닌자라도 어찌 해볼 순 없겠지.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가 남자는 잠시 귀가 가려워 귀를 긁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손가락을 끼우려고 했는데 헐, 이럴 수가? 거기는 닌자의 항문이었다. 찰나의 방심에 당한 남자는 크게 당황하였지만 일단 모르는 척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밤이 되었다. 남자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불안하였다. 그래서 더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번에는 아예 자기의 물건을 여자친구의 거스기에 끼워놓고 잠을 자기로 하였다. 남자는 절대 몸을 움직이지도 자기 물건을 빼지도 않고 처음 누운 자세에 그대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이른 아침이 되자 남자는 자기 물건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번에는 잘 방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닌자 쪽을 슬그머니 바라보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닌자가 자기 여자친구와 찰싹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가 안고 있던 것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대나무로 급하게 만들어진 죽부인이었다. 산타가 물건을 배달하다 그만 썰매가 망가져버렸다. 깜깜한 밤이라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다. 오두막이구나. 살았다. 조그만 오두막에는 할머니, 과부, 처녀 이렇게 여자 셋만 살고 있었다. 여자들은 산타를 보자 선물을 주러 온 줄 알고 각자의 양말을 내밀었다. 산타는 여자들의 양말에 선물을 한가득 꽂아주었다. 감동한 여자들이 말했다. 납작해서 볼품없던 양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이 꽂히다니요.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흐뭇해진 산타는 체면 불구하고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방이 딱 하나뿐이었다. 결국 하나뿐인 방에서 여자 3명과 같이 자게 된 산타. 그런데 늙은 산타도 남자인지라 세 여자들 옆에 누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잠꼬대를 하는 척 말하였다. 납작한 양말은 들어라. 납작한 양말은 들어라. 내 선물도 한 번만 꽂아보자. 내 선물도 한 번만 꽂아보자. 이 잠꼬대를 듣고 옆에 있던 과부가 잠꼬대로 즉시 응답을 했다. 꽂고 싶으면 꽂아라. 꽂고 싶으면 꽂아라. 그 옆에 있던 처녀도 뒤질세라 잠꼬대로 말했다. 기원이면 새 것에 꽂아라. 새 것에 꽂아라. 이때 맨 끝에 있던 할머니가 요염하게 내뱉었다. 꽂을 테면 다 꽂아라. 꽂을 테면 다 꽂아라.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비뇨기과 병원에 점잖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다.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쑥스럽지만 저희가 관계하는 곳을 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환자를 놓칠 수 없어 차분히 대응했다. 별일도 다 있군요. 그러시죠. 의사는 남녀를 옆방으로 들여보낸 후 창문을 통해 남녀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두 분이 관계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남자가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네,
저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진찰료로 3만 원을 내고 갔다. 이 같은 일이 3주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었다. 그러자 마침내 화가 난 의사가 따졌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여자는 유부녀고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이라 마땅한 데이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값만 해도 여가는 6만 원이고 호텔은 10만 원이나 받습니다만 여기는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게다가 의료보험 공제로 2만 원도 돌려받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평생을 총각으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대로 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스스로가 불쌍해졌다.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총각 딱지를 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젊은 아가씨들 누구도 할아버지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순진해 보이는 할머니를 꼬시기로 했다. 비록 쭈글쭈글한 할머니였지만 마침내 여자와의 잠자리를 가지게 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배 위에 올라가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의외로 할머니의 거시기가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멈이 순진해 보이더니 숙맥이었구나. 이런 횡재가 있나. 훌륭한 첫 경험을 끝낸 할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칭찬했다. 당신이 이렇게 젊은 여자 같은 줄 몰랐소. 미리 알았더라면 돈을 더 줄 걸 그랬소. 그러자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도 놀랐지. 당신이 그렇게 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랬더라면 이 답답한 스타킹을 미리 벗고 할걸. 엄마와 어린 딸이 마차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차가 마침 홍등가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거리에 여성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궁금해진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여자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자 마부가 촐싹맞게 끼어들며 말했다. 아줌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욱 궁금해진 딸이 또 다시 물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뭔데? 진땀을 흘리던 엄마는 화가 나서 마부를 힘껏 째려보았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올바로 설명을 해주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딸이 또 다시 질문이 있다며 물었다. 엄마, 그럼 저 언니들도 아기를 낳아? 엄마는 다시 난처해졌다. 아주 가끔 그럴 때도 있지. 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 옆에 있던 마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 몹시 궁금한 눈치였다.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대부분 마차를 모는 마부가 된단다. 어느 꼬마가 동네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비싸 보이는 새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가방 산 거야? 응, 내 용돈으로 샀지.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다 버는 방법이 있지. 친구는 꼬마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꼭 비밀이 한 가지씩 있어. 그걸 이용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정말? 꼬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친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기한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어진 꼬마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다. 잘 놀고 왔니? 엄마, 응, 왜? 나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란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정말 통하다니? 꼬마도 어리둥절하였다. 이윽고 당황한 엄마는 황급히 돈을 꺼내더니 꼬마의 손에 10,000원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신신당부하였다. 절대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된다? 꼬마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염려 마. 엄마의 비밀은 내가 꼭 지킬게.
10,000원을 벌게 된 꼬마는 신이 났다. 그러자 또 다시 해보고 싶어졌다. 잠시 후 아빠가 들어오자 꼬마는 아빠에게 슬쩍 말했다. 아빠, 나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빠는 황급히 돈을 꺼내 꼬마에게 20,000원을 주며 말했다. 너 엄마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걱정 마, 아빠. 아빠의 비밀은 내가 지켜줄게. 순식간에 30,000원을 벌게 된 꼬마는 더욱 신이 났다. 꼬마는 다음날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다. 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꼬마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아저씨, 나 아저씨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도 역시 예상대로 크게 놀랐다. 꼬마는 이번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 몹시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저씨는 돈을 꺼내지는 않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꼬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구나. 가까이 오너라.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꾸나. 달수가 몽룡이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달수는 부부관계에서 생긴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 말야, 요즘 마누라한테 너무 미안해. 왜요 형님? 무슨 문제 있어요? 마누라를 뿅 가게 해준 지 너무 오래돼서 말이야. 마누라가 화가 났는지 요즘은 집에 가면 밥도 안 차려줘. 내 신세가 참 처량하네. 그 말을 들은 몽룡은 마음이 짠하였다. 물건은 잘 서고요? 그게 말이지. 물건이 마누라 옆에만 가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했나봐. 몸이 예전 같지를 않아. 몽룡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을 했다는 듯 말했다. 이건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인데요. 형님이 너무 딱해 보여서 살짝 알려줄게요. 비법? 뭔데? 얼마 전에 여자를 뿅 가게 하는 새로운 테크닉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얼른 말해봐. 형님, 내 말 잘 들어요. 침대에 오르기 전에 침대 모서리에다 거시기를 3번만 때리고 올라가요. 확실합니다. 왠지 미신 같았지만 달수는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달수는 새벽이 다 되어 집에 들어갔다. 마침 마누라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몽룡이가 알려준 테크닉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나? 믿자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지 뭐. 달수는 어둠 속에서 침대 쪽으로 살그머니 걸어갔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자기 물건을 꺼내 들고는 침대 모서리에 대고 정확히 3번을 내리쳤다. 글쎄, 물건이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누라가 잠이 깨버렸다. 당황한 달수는 그대로 숨을 죽인 채 얼음처럼 서 있었다. 그랬더니 어둠 속에서 마누라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몽룡이 왔니? 사랑이 가득한 또리네 가족. 과거의 또리 엄마 아빠는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로 밤일에 매우 열심인 부부였다. 하지만 또리를 낳고 나자 웬일인지 또리 아빠는 밤일에서 전처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후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또리 엄마는 또리 아빠에게 넌지시 비방을 권하였다. 여보, 당신도 빗땡그라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또리 아빠는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으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부부관계는 금세 다시 회복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또리는 엄마 아빠 방을 들어갔다가 우연히 빗땡그라를 보게 되었다.
또리는 최근 들어 몇 번 엄마 아빠가 이 빗땡그라를 언급하며 작은 실랑이를 벌였던 걸 기억해냈다. 며칠 후 또리는 급동이 마려 화장실에 뛰어갔으나 시원하게 이를 볼 수가 없었다. 변비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또리. 가까스로 일을 마치고 나온 또리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나 변비에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저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른 약을 먹어야겠구나. 얼른 줘. 나도 빗땡그라가 필요해. 빗땡그라 소리를 들은 엄마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 빗땡그라, 너처럼 어린애가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해? 당황하여 말하는 엄마의 반응을 보자 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아빠가 쏘기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주던 약이 그거 아니야? 어느 날 아빠가 거짓말 탐지기 로봇을 사왔다. 이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가차 없이 때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아빠는 어젯밤 외박을 하고 온 딸에게 이 기계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 너 어젯밤 어디 있었니? 도서관에서 밤을 샜어요. 그러자 로봇이 느닷없이 딸을 때렸다. 얻어맞은 딸이 놀라자 아빠가 타일에 댄 말했다. 이 기계는 거짓말을 100% 가려낸단다. 그러니 바른 대로 말해야 해. 진짜 어디 있었니? 사실은 남자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러자 놀란 아빠가 다시 물었다. 뭐야? 거기서 둘이 뭐 했는데? 그게요. 함께 밀린 조별 과제를 했어요. 다음 날이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러자 로봇이 또다시 딸을 때렸다.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똑바로 말해. 아빠가 화를 내자 딸이 이제는 포기한 듯 실토했다. 사실은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자 이번엔 로봇이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뭐야? 벌써 반란 까져가지고는 말이야. 내가 너 나이 때는 이성하고 손 한 번 잡는 것도 못했어. 그러자 로봇이 이번엔 아빠를 때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으이그 잘한다. 역시 당신 딸이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로봇이 엄마도 때렸다. 오랫동안 연애를 못한 젊은 처녀가 마음이 적적해서 클럽에 갔다. 클럽은 너무 붐벼서 손님들이 서로 빽빽이 붙어 있었다. 여자는 좁은 공간쯤은 개의치 않고 신나게 춤을 추었다. 잠시 뒤 여자의 뒤로 젊은 남자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여자는 남자를 의식하자 묘한 흥이 올라서 더욱 과감한 춤을 추었다. 몇 시간 뒤 클럽에서 나온 여자는 자기의 치마가 심하게 뒤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갑자기 화가 난 그녀는 당장 경찰서로 갔다. 제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남자한테 당했지 뭐예요? 그러자 경찰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옆으로 찢어진 제 치마가 뒤쪽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경찰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범인이 그 찢어진 치마의 틈으로 물건을 넣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자 경찰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또 물었다. 그렇다면 범인의 인상착의가 어떻든가요? 글쎄요. 그건 못 봤는데요. 여자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경찰이 궁금해졌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도 못 봤단 말입니까? 그게요. 그놈이 뒤에서 했으니까요. 그럼 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돌아보면요. 따지잖아요. 평소 가슴이 작아 고민하던 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청년과 맞선을 보았는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다. 작은 가슴을 감추기 위해 데이트 나갈 때마다 가슴에 뽕을 잔뜩 넣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가슴 큰 여자가 좋아? 작은 여자가 좋아? 물론 난 자기처럼 큰 여자가 좋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처녀는 비밀이 들통날까봐 초조해졌다. 참다 못한 처녀는 어느 영험하다는 산으로 기도를 다녔다. 가슴 좀 키워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마침내 산신령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제부터 박수를 치면 내 가슴이 커지고 손가락을 서로 튕기면 가슴이 작아지게 될 테니 잘 조절해서 쓰거라. 처녀는 뛸 듯이 기뻤다. 혼자서 박수와 손가락으로 가슴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몹시 즐거워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처녀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치자 그 소리에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그러자 처녀의 가슴이 막 커지는 게 아닌가? 처녀는 얼른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가슴이 줄어들었다. 겨우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처녀는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였다. 자기야, 나 먼저 샤워할게. 신랑이 욕실로 들어가고 난 뒤 신부는 이제야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안심을 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이게 웬일인가? 신부의 가슴이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욕실 쪽을 바라보았다. 신이 난 신랑이 샤워를 하면서 손뼉을 치고 손가락을 튕기며 아파트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다.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랫도리를 벗다시피 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미친 여자가 있었다. 시집갈 나이도 넘긴 관연한 처녀가 낯뜨거운 모습으로 동네를 쏘다니자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처녀가 한적한 곳에 있는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다가 대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안에서는 노총각 박군이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처녀가 한동안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자 박군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였다. 박군은 미친 처녀를 슬쩍 안아보았다. 그런데 처녀는 노뱀빛 차림이었다. 하지만 씻지를 않아서인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박군은 냄새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요안을 생각해냈다. 가게에 있던 민트향 향수를 가져와 처녀의 거스기에 칙칙 뿌렸다. 그러고는 냉큼 배 위에 올라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미친 처녀가 매일 구멍가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싱글거리는 표정으로 박군을 쳐다보면서 매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박군 꽈추는 카카 꽈추. 미친 여자가 안을 낳아내.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다 같이 자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부부는 평소 금술이 아주 좋았으나 두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을 의식하느라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두 아들이 먼저 잠든 걸 확인하고는 기쁜 표정으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내 오늘 밤 당신을 뿅 가게 해줄게. 뿅 가게? 한번 해보시든가? 남편은 온 힘을 다해 거사를 치르며 물었다. 어때? 좋은가? 아니. 남편은 더 힘차게 힘을 쓰며 물었다. 이래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득 옆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작은 놈이 우두커니 앉아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잠 안 자고 뭘 보냐 이 녀석아. 무안해진 아빠가 꿀밤을 때렸다. 느닷없이 얻어맞은 동생이 누워서 씩씩거리자 옆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이 동생에게 속삭였다. 야, 엄마, 부모님께서 모처럼 사랑을 나누시는데 눈치 없이 앉아서 그게 뭐냐? 그러게 나처럼 이불 속에서 봤어야지. 숲에 사는 요정의 왕이 기쁨 요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기쁨 요정으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정의 왕은 가장 유능한 요정을 찾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남자는 입이 하나이지. 그럼 여자는 입이 몇 개냐? 그 입들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요정님, 여자에게는 두 개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붙어 있고 하나는 아래 붙어 있습니다. 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의 입은 두 개입니다. 위에 있는 입에는 털이 없지만 아래에 있는 입에는 털이 있사옵니다. 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네, 위에 입은 키스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고 밑에 입은 남자의 물건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옵니다. 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요정님, 위에 입은 제 것이오나 아래 입은 요정님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요정의 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대답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요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요정님, 여자에게는 세 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돌아가려던 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라고? 아니,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라고?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자에게는 위아래로 세 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위의 입은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이고 아래의 입은 본식인 정찬이옵니다. 그리고 아래 입 주변에 또 하나의 입이 있사온데 그것은 정찬만 먹어 입맛이 물릴 때 간간히 먹는 최고의 별미이옵니다. 합격. 세 친구가 시골을 여행하던 중 타고 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다. 다행히 근처에 한 농가가 보여 집주인에게 급히 부탁을 하였다. 밤에 죄송합니다만 차가 고장나서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농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세 남자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난 저하군요.
우리 집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말이죠. 그나마 내 딸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서 여유가 없다우. 따님이 넷이나 되세요? 모두 나이가 꽉 찬 처녀들이지요. 헛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 그렇다면 가축을 재우는 헛간이 있기는 한데. 거기라도 좋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제공해 드리리다. 농부는 먼저 우락부락한 두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키 큰 분은 저 뒤편으로 가서 돼지 옆에서 주무셔야겠소. 덩치 큰 분은 이 앞에서 소와 함께 잘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 잘까요? 마지막 키 작은 남자가 묻자 농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하였다. 헛간엔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은 방에 들어와서 함께 잡시다. 몸집이 작아서 다행이군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남자들은 차를 고쳐 타고 농부의 집을 떠났다. 어제 잠자리는 좀 어땠냐? 나는 돼지 되는 줄 알았다. 말도 마. 나도 소처럼 엎드려 잤는걸. 너는 방에서 자니까 편했냐?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말하였다. 나도 토끼처럼 잤지 뭐야. 죽는 줄 알았어. 토끼라고? 방이 좁아서 웅크리고 잤구나. 어쩐지 몸집이 작은 너를 데리고 들어가더니만. 글쎄, 그건 아니고. 밤새도록 이 구멍에서 저 구멍으로 뛰어다녔거든. 여자를 무척 밝히는 어느 양치기가 있었다. 양치기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수많은 여자와 다양한 밤일을 해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자 소원대로 수많은 여자를 동시에 사귀며 마음껏 쾌락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들에 비해 미모와 지성에서 단연 분계일학이었다. 특히 그녀는 이제껏 보지 못한 명기의 소유자였기에 밤일의 맛에 흠뻑 빠진 양치기는 그녀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냉랭했다. 양치기가 수많은 여자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못마땅했다.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들을 택하세요. 그게요, 연애는 제 삶의 목표와도 같아요.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사람과만 연애를 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같아요. 아이 몰라요. 당신이 그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신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양치기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다. 며칠 후 양치기는 결심한 표정으로 여자를 만나 진지하게 말하였다. 미자 씨가 해준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어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저는요, 양보단 질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뛸 듯이 기뻤다.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자기한테만 올인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여자는 양치기가 여전히 자기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여자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영춘 씨,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포기하고 질을 선택하겠다고요. 네, 그랬지요? 그 말은 수많은 평범한 여자들을 포기하고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춘 나만을 선택하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니. 이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양치기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아, 그건 미자 씨가 오해한 거네요. 오해라고요? 양보다 질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은 제가 키우는 양이었걸랑요. 양을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니 결국 양을 버리고 질을 선택한 게 맞잖아요.